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20년 11월 8일. 자, 페다 수화 사유 12인연경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할 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네. 화할비 언덕고 곧변 스스로자 생각할사 생각할류 생각할렴 무엇하 어조사이 연고고 없을무 있을류 고달풀로 위태할사 뭐 늙을로 죽을사 이렇게도 보는데 그 고달풀로 위태할사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역 없을 무엇하 연고고 고달풀로 위태할사 멸할멸 다할진 다한다는 것은 완전히 끝낸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 화할비 언덕고 곧변 책상안 근본본 생각할령 생각할사 생각할류 얻을 득 이시 응아름 가이가 뜨의 없을무 있을류 날생 또역 아닐뿔 고달풀로 위태할사 마칠리 날생 다할진 고달풀로 위태할사 또역 다할진 화할비 언덕고 곧변 스스로자 생각할사 생각할류 생각할렴 무엇하 어조사이 연고고 아닐뿔 다시부 날생 또역 무엇하 이날린 연분연 다시부 날생 다할진 화할비 언덕고 곧변 생각할사 생각할류 책상안 근본본 생각할렴 날생 이시 응아름 뜨대 있을류 없을모. 자, 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있을류 어조사자 곧변 아닐뿔 다시부 날생 있을류 다할진 다시부 날생 다할진. 자, 여기까지 보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냐면 6입까지 공부했죠. 그죠? 자, 12인연법에서 자, 무명행식, 명색, 유깁촉수, 내취, 유, 생, 노사 이게 12인연법이죠. 12인연법은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하고 끝을 얘기하면 무명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는 걸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노사 고달프고 위태함이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사업에서 일에서 실패할 수가 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는 봐도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한데 아울러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괴로움요. 그러니까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들어갔으면은 우리가 나오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 반대로 하면은 나오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 우리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서 어느 일을 하진 않죠. 그죠? 어느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어느 일을 결정했는데 그게 그릇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모든 것을 다 따져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나 자신을 목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생각을 하지 남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아무리 열심히 생각하고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보면은 무명 모르고서, 그러니까 상대를 모르고 어느 것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은 신구의 삼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삼업입니다. 삼업이에요. 신구의 삼업이라고. 이게 몸신자예요. 입구 생각할래 한문으로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몸으로 행동하여 지은 업, 신. 예? 두 번째, 구, 입으로 행동하여 지은 업. 그리고 세 번째는 의는 생각으로 인하여 몸과 입으로 지은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쉬울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전에 같았으면 훅 넘어갔는데. 자, 여기는 이 몸으로 지은 바의 업은 뭐냐면은, 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예?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의도한 바가 없는데 상대가 의도치 않은 바로 받아들이고, 예? 나는 저 사람을 욕하려고 한 게 아닌데 욕으로 받아들이고 엉뚱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범죄자들이 뭐를 하냐면은, 내가 경찰이 그러잖아요. 이게 계획범죄냐 아니면은 우발적인 범행이냐, 이걸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몸으로 지은 바의 업은 우발적인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은 거, 계획하지 않고 그냥 얼떨결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해버리는 것을 이제 몸으로 짓는 죄라 이야기해요. 이게 몸으로 짓는 죄와, 그리고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입으로 짓는 죄는 뭐냐면 입으로 행동하여 지은 업. 그러니까 소문을 내고 뭐 누구를 칭찬하기도 하고, 야 우리 같이 어디 가가지고 뭐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입으로 짓는 업이에요. 구업을 짓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입으로 행동하여 지은 업,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이에요. 생각. 이거는요, 생각으로 인하여 몸과 입으로 지은 업.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토탈할 수 있는 게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 완전히 짜고서 계획하에 하는 일과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르죠. 계획해서 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일이 아주 쉽고 빠르게 갈 수가 있고. 근데 의로 계획적이지 않은 것은 어떠냐면은 금방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로 짓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죄업 중에는 생각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에 보면은 어떠한 생각만 하나만 해도 죄가 되는 줄, 그렇게 이제 착각들을 많이 해요. 이 구분들을 안 하고 생각만 해도 죄가 된대. 제가 그 생각으로 지은 죄가 가장 크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런 정의를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뭐 한다고 하면은 저 사람 나쁜 것 같은데 이 생각만 해도 죄가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나쁘다고 해가지고 이 남한테 말을 옮기고 저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진짜 나쁜 악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몸으로써 행동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 참작이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몸으로 짓는 죄와 생각으로 짓는 죄, 이거를 많이 헷갈려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생각을 하고 입으로 말을 하지요. 말을 할 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소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맨날 그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공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죠? 어디 가서 직장에 나가가지고 이 하역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었던 그 일만을 이야기하고, 그죠?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말을 입으로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 몇 마디 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꺼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바를 알 수가 있는 게 의로서 하기 때문에 이 몸과 입으로서 업을 짓게 만듭니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몸을 컨트롤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행에 들어갑니다. 신구의 3호번. 왜? 생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몸을 행동하게 만들고, 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으로서 계획된 어떤 것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많이 헷갈려들 합니다. 저도 이제 생각으로 짓는 죄가 무겁다고만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혼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리를 딱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아르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르마리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기억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무명으로 행동했을 때 완전히 기억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명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에 명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명색 다음에 유입이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아르마리가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기억 가운데에는, 네? 기억 가운데에는 어떻게 하냐면 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눈으로 밖에 있는 나무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뭐를 해요? 처음에 뭐를 합니까? 크기를 보든지 색을 보든지. 그 다음에 그다음에요? 네. 이쁘다든지 네. 뭐 좋다든지. 저 나무가 무슨 나무지? 아, 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쁘다, 아니면은 저게 무슨 나무지?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나무에 호두나무라는 이름이 있고,
예? 감나무라는 이름이 있어요. 소나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호두나무, 감나무, 소나무는 어때요? 어때요? 봤을 때요? 크죠? 네? 커요 나무가. 네, 나무가 크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게 뭐냐면은 앞에 거를 빼면은 나무만 남아요. 그죠? 큰 범주가 뭐냐면 나무예요. 예? 나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네는 작은 범주예요. 그죠? 우리의 기억이 있다면은 예? 기억이 있으면 어떠냐면 처음에는 나무라는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나무라는 이 공간 안에는 무엇이 되냐면 호두나무, 소나무, 밤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호두나무의 가지, 예? 가지와 나무로 또 분리가 돼요. 또 가지와 이파리로 분리가 돼요. 호두나무 순과 그 또 뿌리도 분리가 돼요. 그죠? 기억의 체계예요, 이게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밖에서 들어온 거를 이 우리 뇌 속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저장이 되는가 그 하나하나의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은 이 나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죠? 하나의 방과 같잖아요, 기억에. 예? 기억의 방이에요, 여기가. 기억의 방입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종류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네? 거기에서 먼저 저게 무슨 나무지? 호두나무야, 그죠? 감나무야, 소나무야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잖아요. 분류를 하고 저건 소나무 가지와 맞아. 그러면 소나무에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고 감나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호두나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를 호두나무 어느 한 부류로서 딱 집어놨고, 그죠? 호두나무에도 가래호두 저번에 봤잖아요. 가래호두도 두 가지였잖아요. 네네. 그 동그래 가지고 껍질이 뾰족뾰족한 게 있고 길쭉해서 뾰족뾰족한 게 있고, 그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호두나무에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호두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모동에서 제가 백화산에 있을 때요. 그 큰 길가에 나왔는데 11월 지금쯤 됐는데 그 나무는 호두나무 비슷한데 이파리가 작아요. 그런데 이게 뭐 요렇게 돼가지고 길쭉해요. 길쭉해가지고 호두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따봤어요. 남의 밭가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고 발로 비벼봤어요. 그거 호두 같은 게 안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 따가지고 까보니까 호두와는 안에 있는 거는 호두하고 거의 흡사한데 이 껍질이 얇아요. 되게 얇아요. 속껍질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거 뭐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피칸이더라고요. 피칸이라는 건데 이게 미국 호두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호두 중에도 피칸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칸이 또 호두의 한 종류로서 기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나무에 종류가 있고 감나무에 종류가 있고 호두나무에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로 합히면은 나무예요. 그냥. 예? 그죠? 나무의 종류에 얘네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각자의 나무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왜 나무라는 하나로서 함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도 많이 존재하고 1, 2, 3 존재하고요. 4 감나무의 종류도 많잖아요. 예?
오라시, 둥시, 뭐 단감, 뭐 여기가 해가지고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로 나무다 이걸로 했으면은 뭐냐면은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이다. 나무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는 밖에는 이 저기 뭐야 껍질로 쌓여 있고 안에는 단단한 목질의 소재로 돼 있고 그리고 가지가 있고 또 이파리가 있다. 이러한 간단한 법칙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칙을 뭐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면은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형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해보니까 식. 아 이게 법칙이 이런 법칙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예. 안 돼요? 그다음에 시 기억의 법칙. 형님 네. 기억의 법칙. 예. 아 예. 법칙이요. 법칙. 그러니까 색성량 미촉법의 그 법이에요, 이게. 색성량 미촉법의 그 법. 이게 식을 그렇게 봐야 되더라고요. 아르말이라고 그렇게 보게 되면은 너무 이거와는 약간 동떨어지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되고 명색은 뭐냐면은 모양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법칙이 나왔으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뭐냐면은 아 저거는 무슨 나무야 호두나무야 감나무야 이런 거를 분리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나무가 무슨 나무지? 했을 때가 어떻게 되면 이름. 그 다음에 유깃. 이, 안, 이, 비, 설, 신, 의 여기에서 무엇이 되느냐면은 다시 이 이름을 찾아서 눈으로 들어온 것을 감나무, 배나무, 소나무 이걸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나무의 종류가 무엇이 있고 소나무의 종류가 무엇이 있고 이런 걸로써 찾아내는 거예요. 기억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입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안, 이, 비, 설, 신, 의로 들어가서 어떻게 기억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거를 오온이라 그래요. 오온요. 오온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양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고 행동을 하니까 어느 법칙이 나오더라.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 2배는 또 안이비설신의로 되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잘 알지 못하면은 불교 공부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 6, 2에서 또 그 육근과 그 팔식과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7식, 8식을 아레아식, 말라식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아레아식과 말라식은 또 다음에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위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비구야. 편자 사유념 하라. 자, 비구야. 곧 스스로 생각하여 사유하라. 하이고 무슨 연고인가 하면은 노사가 있지 아니하면 또한 무슨 연고로서 노사가 멸진하느냐. 자, 노사가 멸진 없어지느냐. 다하여 없어지느냐. 노사가 어찌하여 있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해서 노사를 멸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노사, 이 괴로움을 위태하고 근심스러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멸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걸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촉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촉을 이야기 안 하고 왜 노사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그러게요. 그죠? 네. 이게 재밌죠?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유깁에서 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촉이 안 나오고 노사로 갑니다. 네. 자,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평행으로만 봐요. 네? 네. 평행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자, 요 오치온을 띄워가지고 네. 수, 수. 에,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는. 왜냐면은 12가지니까 잘라가지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문명으로 받아들여서 행동을 하니까 신구의 상업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애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법칙이 생겨요. 그 법칙으로서 뭐를 해요? 알아보고서 취하려고 그러죠. 네. 취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의 이름이 뭐지?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름이 딱 생각나니까 저걸 가져마러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다시 안이비서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져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가가면서 이어서 보니까 말이 정확히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라는 게 어떠냐면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그냥 현재의 상태로 보기도 하고 뒤집어서 보기도 하고 띄어가지고 밑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맞아 들어가게 되는가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유깁 다음에 노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보면 노사가 나오잖아요. 네. 왜? 촉이 들어와서 지금 괴로운 게 지금이잖아요. 네. 그죠? 네. 촉은 순간 찰나이고 괴로운 것도 지금이고. 속에서 노사가 나오는 거는 괴로움인 거죠? 예? 괴로움. 즐거움도 나오고 괴로움도 나오죠. 네. 괴로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즐겁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괴로움도 나오고 다 나와요. 여기 네. 지금 번뇌도. 문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문명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네. 여러분이 로또 당첨된 사람이 알고서 찍어요? 모르고서 찍잖아요. 그럼 로또 당첨됐으면 어때요? 즐거움이 생기죠. 예? 네. 순간의 즐거움. 네. 예. 네. 여러분이 농사 짓다가 예? 네. 포도가 안 익어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실수로 가가지고 에이 죽어라 그러고 가가지고 오줌 넣었어요. 근데 그 포도가 잘 됐네요. 네. 예? 네. 그러면 나는 모르고서 그냥 가져가지고 오줌만 넣었을 뿐인데 네. 이게 열매가 잘 익었네요. 며칠 지나니까. 예. 예? 예. 노사, 예. 노사라는 거. 즐거움이 오기도 해요. 네. 속에서 노사는 네. 모든 게 다. 예. 그거 무명으로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괴로움만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노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이게 현재잖아요. 지금 현재에 촉이 들어오고 현재에 노사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뭐로 시작했던가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는 노사도 현재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치훈이 되고, 네, 미래.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알아야. 그러면 여기에서 노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끊어가지고 볼 수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왜 노사가 6이 다음에 노사가 오지? 촉수 애치유 생은 어디 가고 노사만 와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알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책이 이렇게 그 중구난방으로 두서없이 돼 있나? 부처님 경전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피구야. 변한 본념 사유하면 득시 응가의 하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피구야. 곧 책상에 앉아서 그 근본을 자 생각하여 사유하면은 자 근본과 같이 사유하여 생각하면 자 근본은 뭐예요?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불교의 근본이 뭐예요? 중생무제. 그거는 부처님 오신 목적이고 저기 그 근본은 부처님 말씀의 경전. 그 근본은 법화삼부경이잖아요. 근본은 아예 삼부경. 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부처님의 서원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이 법화삼부경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네. 머리. 네. 순회 네. 뇌와 같다고 했잖아요. 네. 뇌와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근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 경전 말씀에. 그래서 이거를 법화삼부경을 전하려 오셨는데 어떻게 돼요?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중생 구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배불러야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할 마음도 나고, 예? 부처님 법을 따라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내가 내일 모레 뭐가 있고 내일 뭐를 해야 되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공부입니까? 그냥 저기 뭐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서 무명으로 행동을 하니까 행동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힘든 상황을 계속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내가 정확히 알고서 일을 하는 것과 모르고서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 판단을 정확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면 지혜와 복덕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죠? 네. 자, 지혜와 복덕이 쌓으면 재물은 들어오지 말라기도 들어옵니다. 네. 그죠?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서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법화삼부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중생들을 위해서 사성체인 고진멸도와 그리고 그 다음에 12인연법 12인연법을 설하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네. 이 괴로움에 모여 있는 것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체계를 어떻게 돼요?
이 사성체와 12인연법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이 법화경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법화삼무경이 근본이 되고 부처님의 순회이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금강경에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사위성에 들어가가지고 차례로 걸식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근본의 성에 들어와가지고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그 손을 씻고 이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 근본이 바로 사위성은 어디였어요?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이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며, 예? 부처님의 법에 여기에서 어떻게 따올 것인가,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과 다시 법화삼무경과 일치를 하는가, 이거를 다 생각하시고 학위를 마치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성불한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불한다고 돼 있어요. 성불. 그죠?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왜냐면 이걸 지금 부처님 순회가 나왔기 때문에 법화경이 부처님의 순회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불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과정이 뭐냐면은 괴로움에서 나오잖아요. 성불 과정. 괴로움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12인연법을 완전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나오게 되는가, 이 과정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법화삼무경을 말씀하시죠. 네. 법화삼무경은 뭐예요? 법화삼무경은 부처님의 순회와 같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법화삼무경을 열심히 수지독송 해설사사 오종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뇌를 내 뇌와 같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의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과 내가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그 무광농자가 제 머리를 밟고 나오십시오. 이 이야기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이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초파일이 아니라 예? 지금 내가 법화삼무경과 내가 그 괴로움 12인연법에서 그 나와서 예? 내가 나와 이 법화경과 하나가 되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법화삼무경과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날이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지상으로. 네. 정확하지요? 네. 이게 성불 과정이에요. 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성불합니까? 네.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가가지고 빌고 뭐 독댕이 앞에다가 가가지고 빌고 뭐 저거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식이 쌓일 거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러나오는 게 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는 정확히 성불이 어떻게 되는가? 예? 그냥 맘만 먹으면 그 부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런 저기 뭐를 보니까 아니잖아요. 네. 예? 네. 그 맘만 돌리면은 그 부처가 된다 그러면 드라이버나 벤치로 한번 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근데 그걸로 돌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모르게 되면은 그냥 누가 이야기하면 저 스님이 이야기하면은 저 부처님 말씀이요. 그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거는 알고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방법은 성불하는 방법이 네. 어떻게 성불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이 괴로움에서 나오고 내가 그 보살이 되고 성불할 수가 있는가? 네. 이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과 이 그냥 가가지고 그 마음만 돌리면 부처가 됩니다. 이 이야기로 하는 것과 마음만 먹고 마음만 돌리면 부처가 됩니다 하는 건 문명이잖아요. 네. 예? 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가르쳐 줄 게 없잖아요. 예? 네. 그냥 마음심 하나요. 끝이면은 예? 그냥 문명이 된다고요. 논리적인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근데 이 방법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잖아요. 다른 것들을 설명을 안 해도. 왜? 이 법화경을 열심히 오정 수행을 해보면은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머리가 좋아져요. 논리적으로 바뀌고 기억력도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 그게 될까 안 될까 해보는데 직접 해보면 됩니다. 예,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거는요. 선생님 많은 거 가르쳐 주시네요. 예, 그러게요. 장사 미천 바닥날까 두렵습니다. 아,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왜요? 왜 웃어요? 예? 미천 바닥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자, 근본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지요. 성불하는 과정까지요. 네. 네, 근본은 저희 뭐라고? 그래서 그 무유 생력 불로 사이하며 생진하면 영로 로사 역진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생이 있지 아니하면 이미 노사는 그 없으며 생이 다하면 태어나는 것이 다하면 태어남이 있지 아니하면 고달픔과 괴로움도 다하여 마치며 그리고 태어나는 것이 없으면 다하게 되면은 로사 역진 하나이다. 자, 고달픔과 위태함 또한 하나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생이 없으면은 괴로움이 생기질 고달픔과 위태함이 있질 않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유기에서 봐도 노사 생에 의해서 그죠? 네. 네.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왜 한숨을 쉬어요? 자, 8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네. 비구야 변자 사유념하라. 자, 곧 스스로 생각하고 그 사유를 하라. 하이고 무슨 연고인가 하면 불부생하며 역하인연 부생진하겠느냐. 자, 무슨 연고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지 아니하게 되며 또한 무엇을 인연하여 태어나는 것이 또다시 다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것이 무엇으로서 다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비구야 변사 유한 본념하면 생시 응의하리라. 곧 그 책상에 앉아서 근본을 생각하여 사유를 하게 된다면은 생시 응의하리라. 자, 그 뜻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유시 유자하며. 자, 유라는 것이 이 유라는 것이 있지 아니하면 유라는 것. 그러니까 이 유를 뭔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쉽게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요. 네. 네. 그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태초예요. 태초. 네.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그 여호와가 있어
그 물과 흙으로서 사람 모양을 빚고 콧구멍에다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담이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태초 이 처음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아기가 만들어진 거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뭐냐면은 그 남자한테 정하기가 나오고 여자한테 난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유예요. 뭔가 예. 그게 가장 비유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유를 비유를 합니다. 자, 곧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되 그 유가 있지 아니하면 태어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되 유가 다하면 다시 생도 다하나이다. 자, 유가 다하면 뭔가 이게 유가 있지 않아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태어나는 것도 다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기름사항이요? 예. 해도 돼요? 네. 그냥 안 할래요. 왜요?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 엉뚱한 거 말고 배운 거에서 말씀하십시오. 배운 거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유가 다하는 것은 그 생이 다하는 것은 유가 없으면은 유를 멸하면은 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노사가 있지 않으려면은 괴로움이 있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게 하면 되고 태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뭔가를 없애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그 어느 괴로움을 받게 돼요. 그죠? 괴로움을 받게 되면은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시점이 어딘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이게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 괴로움을 받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남편분이 암에 걸리셨고, 예? 수술 경과가 그리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소발을 하는데 되게 그 괴로우시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많은 죄를 졌다고 이 괴로움을 당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따져서 가면은 어디냐면은 최초의 시발점은 결혼이에요. 결혼으로 묶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발점 그 묶인 것이 잘못 묶였기 때문에 내가 문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괴로움이 옵니다. 맞지요? 그래서 항상 괴로움에서는 무엇이 시발점인가? 예, 어디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뭐를 안 하려면은 괴로움을 안 당하려면은 어디에 어느 부분에서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려야 하는가? 이 답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 스스로를 이런 것을 보고서 12년법을 보고서 다잡게 되면은 금방 어느 시점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 처음 시작할 때 문명에서부터 유깁까지 기억되는 순서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 순서에 따라서 기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과 내가 전에 이렇게 그 경험했던 것이 기억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들어오는 것이 수, 애, 취, 유, 생, 노사니까 노사를 어떻게 괴로움을 없앨 것인가 내가 기억이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무엇을 선택했었는가 어느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결혼해요? 저 사람의 하나의 모습에 반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전부를 감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보아야 하는데 하나만 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쉽게 뭐라 그래요? 첫눈에 반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콩깍지가 씌는 거예요. 하나만 좋은 거예요.
예, 10개 중에 하나만 좋은데 그거에 씌워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이고 9개가 보이네요. 깝깝하지요? 예, 그래서 왜요? 예, 예, 그치 깝깝하죠. 예, 9개가 보이면 나타나기 시작하면 깝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10개 중에 그 6개만 좋아도 감사하고 살으라고. 예. 왜냐면 그거는 저기 뭐거든요. 대박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